루나클래식 공급량의 35% 보유한 바이낸스 소각 제한 거절하다. 바이낸스가 세금 소각 거절했다, 이 뉴스인데 저도 진짜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와, 이 제목만 그러고 안에는 아닌가 해서 또 읽어보면은 최근 바이낸스가 테라 클래식의 거래소 소각 제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진짜 이렇게 내용도 써 있고. 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루나 클래식 소각 2시간 전입니다. 2시간 20분 30초 전인데, 네, 2022년 9월 21일 오후 3시 16분에 소각이 시작이 됩니다. 소각이 시작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네, 뭐 별일 안 일어나겠죠? 그냥 업데이트니까요. 시간이 땡 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뒤집히거나 가격이 급등하거나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각 DB가 쌓이면서 효과를 조금씩 체감을 하기 시작하겠죠, 시장이. 요즘에 그 커뮤니티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좀 들어보면은 세금 소각은 온체인에서만 1.2%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너무 적은 양이라서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사실이죠. 숫자만 이야기하자면은 온체인에서만 이루어지는 1.2%의 소각량은 정말 미미하죠. 그리고 그 소각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힘듭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금 소각 결정이, 이게 세금 소각하자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거래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커뮤니티의 발빠른 대응과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들은 온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1.2% 소각이 그 요것만 가지고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게 또 있는데, 이거 루나클래식 공급량의 35% 보유한 바이낸스 소각 제한 거절하다. 바이낸스가 세금 소각 거절했다, 이 뉴스인데 저도 진짜 이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와, 이 제목만 그러고 안에는 아닌가 해서 또 읽어보면은 최근 바이낸스가 테라 클래식의 거래소 소각 제한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진짜 이렇게 내용도 써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은 9월 말부터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는 거버넌스 제한에 따라 현물 또는 마진 거래에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 세금 부과는 온체인 메커니즘에 한해 적용된다. 이는 오프체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을 시 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루나 클래식 거래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진행되기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바이낸스의 지원 발표를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바이낸스가 지원을 완곡히 거부하면서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네.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인데 뉘앙스만 좀 다르게 쓰니까 이게 느낌이 확 다르죠. 그리고 바로 MEXC는 안 그렇다. MEXC는 오프체인에서도 1.2% 지원을 한다. 세금 소각한다. 이 내용이 바로 밑에 써 있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내용의 뉴스인데,
맞아요. 이거 뭐 사실 이 뉴스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온체인에서만 소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오프체인에서는 소각이 없으니 소각 제한을 거절했다라는 것도 이제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얘기했듯이 바이낸스가 이제 루나 클래식 세금 소각에 뭐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관심이 없다. 또 개인 투자자들 뭐 커뮤니티에서 이런 의견들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절했다. 이런 뉘앙스가 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이낸스는 거래소의 구조상 온체인 내 1.2% 세금 소각이 진행되어도 거래소 내부에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되죠. 오프체인에서는 당연히. 그리고 선물거래소 역시 온체인이 아니니까 오프체인이니까 소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네,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MEXC가 되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면은 바이낸스도 MEXC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세계 1위에 부동의 1위에요. 지금 거래소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고 또 이렇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MEXC는 여기 있죠. 이번에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고객들을 좀 유치하겠다, 좀 자기들 승부수를 좀 띄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낸스가 지금 거래소예요, 거래소. 바이낸스는 거래소로서의 그런 공정성을 가져야 하고 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당연히 순위가 떨어지겠죠. 사람들한테 외면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는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기 바이낸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규모의 세금 소각이나 시장 가격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행동은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수도 없죠. 너무 위험해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낸스는 루나 클래식 최대 보유자입니다. 의도를 했건 아니면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뭐 자동으로 흘러 들어왔건 뭐 어쨌든 최대 보유자예요. 현재 막대한 양의 루나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기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가격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세금 소각의 시작은 루나 클래식의 가격에 변화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아주 간접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바이낸스는 누구보다도 루나 클래식의 성공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또 꾸준하게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